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금요일,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 증시는 현재 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진짜 빠르게 10분 안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야, 이건 좀 너무하죠. 어제 테슬라가 급등하고 미국 증시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왜 우리가 휴장일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코스피에 뭔가 악재라도 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더니 8%나 상승하고 마감되었는데, 다만 이 와중에 특별한 호재 소식이 나와서 급등한 게 아니라 최근 하락하던 모든 성장주가 다시 되돌리는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전망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드캣 바운스다, 다시 떨어질 것, 이런 예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 찐 반등이다, 이제부터는 반등 시작이다, 이러한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일단 호재 없이 상승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은 살짝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1월 달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지금 시간은 금요일 저녁 5시인데 미국 선물은 0.5%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면은 하루짜리 데드캣 바운스인가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정말 재밌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트위터가 먹통이라는 신고가 1만 건 넘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뭐 통신 장애 이런 게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일론 머스크, 야,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나는 잘 되는디 라고 트윗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실제로 접속 장애가 일부 나타나긴 했었다고 하는데 금방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개그 콘서트가 왜 없어진지 알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입니다. 전기요금 오릅니다. 이미 많이 들었을 소식인데 오늘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오르는데, 내년 1분기부터 당장 월 4,000원 넘게 오를 전망이라고 하며, 이는 오일 쇼크 이후 최대폭 상승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기름들이 조금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러한 금액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 보통 5.2만원 정도를 내는데 5.7만원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기름들은 참고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사면은 국고 보조금을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680만원으로 낮춰진다고 하며, 그 대신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차가 조금 비싸졌는데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사후 관리라는 항목이 추가된 것인데요. 사후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를 해주는가 그 말인 것 같은데, 직영 AS 센터, 정비 이력, 부품 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만족하는 거는 우리나라 회사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을 편애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자기 한국이 이러한 정책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중국산 전기버스가 점유율 50%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큰 보조금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나라에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손질하고자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내년에는 중국 1위 기업입니다. BYD, 이 기업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내년부터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러한 정책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 우리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상황이 안 좋은 건 바로 미국의 IRA 법안 때문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미국의 행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편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쓰러 가요. 지금 중국이 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감기약을 쓰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수백만원치 쓰러 갔다, 이러한 인증
인증까지 올라온다고 한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는 빠르게 입장문을 내서 감기약 대량 판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으며 오늘 오후에는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금방 끝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처음에 마스크 대란, 감기약 대란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부 다 해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중국은 가장 마지막에 매를 맞는 나라라서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한 부분도 분명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리오프닝 악재 소식인데 일단 1월 달에는 12월 달에 강했던 중국 관련주가 살짝 흔들리는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중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상보다 더 강한 강도 높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리오프닝 기대감이 조금은 미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좋았던 중국 관련주가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 생길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중국 전문가들은 이때까지와는 다르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나오면은 제때 WHO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안 갈까요? 왠지 저 친구들은 계속 숨기다가 결국은 들킨 다음에 그때도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은 조금 미뤄질 것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에는 게임주가 달릴까? 중국 판호가 1년 반 만에 열리면서 게임주가 빵긋빵긋 웃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중국 관련주에 게임주도 들어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 7개의 게임이 그냥 한 번에 빵 풀렸기 때문에 5년 넘게 이어진 한한령이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에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대박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는 미국과 비슷할 정도라고 하니까 왼쪽에 보시다시피 넷마블이 하루아침에 17%나 급등하는 그 정도의 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는 금 그리고 은이다. 부자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과 은 매수를 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한데요. 내년 1, 2분기에 전세계가 침체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다면 결국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은의 매수가 몰릴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도나 올라갈지 잘 모르겠지만 금은 1년 안에 2배, 은은 1년 안에 3배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뿜뿜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금, 은은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설령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서 조금만 투자를 해볼까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게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그런데 뚜렷하게 오른 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실상 금은 맨날 오르고 있었고 특이한 거는 2012년 그때 고점을 딱 찍고 거의 지금까지 잃어버린 10년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 금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리고 사실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 가격도 충분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전처럼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면은 진짜 2배가 갈 수도 있겠구나. 기요사키는 이걸 보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차트를 봤을 때 경기 침체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는 찾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여행에도 술 2병 면세. 내년부터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오늘 히릿이랑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봤고 게다가 제주도를 여행해도 면세품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술 2병까지 살 수 있고 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다녀올 때 양주를 사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기본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북한에서는 기가 막히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남한식 표현인 자기야 라는 말을 했다가 탄광에 강제 배치가 되었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반성문 작성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갈수록 처벌 강도가 세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오징어 게임을 보던 학생 7명이 전부 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바 있으며
있었죠. 그 USB를 판매한 주민은 총살이 되었다고 하니까 북한은 공포정치라는 말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언제 북한이 무너질지 그리고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한번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연말이니까 정말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공부도 기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